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시작이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잘 시작하지 못해요. 머뭇거리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달리기의 비유를 하면 이게 출발한 다음에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좀 있다가 가속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정석이죠. 그런데 저는 출발하면 일단 눕습니다.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걷다가 남들이 결승선에 거의 들어왔을 때쯤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되게 고민이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작을 못할까? 원인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로 감정을 담당하는 이 변형계라는 영역과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균형을 잡고 무언가를 진행시킵니다. 시작으로 치면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순간 적당한 시점에 잘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 변형계 활동이 극대화돼서 이 전전두엽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 이럴 때 너무나 감정적인 나머지 시작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이 뭐 즐거움이나 환희가 아니에요. 걱정, 두려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망설임들,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걸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 정서적인 어떤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 돼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참 짠합니다. 연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시기가 있어요. 뭔가 늘 이 충만한 그 아침 태양 같은 그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일도 거침없이 해내요. 남이 시키기 전에 하고 이거 다 했어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끝내놓습니다. 꾸준히 하게 돼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일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머뭇거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자꾸 미루게 되고 그 일이 닥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이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큰 상처를 경험했을 때 이게 완벽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상처가 나의 족쇄가 됩니다. 그 실패가 나를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자꾸 도망가고 싶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계속 성공을 해왔더라도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요? 나는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번아웃 상태인데 여기에 또 새해니까 새 업무, 새 환경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지레 지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적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다,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하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잘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지쳐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위축되어 있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에너지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상 전통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결책의 키워드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자, 이 소리가 뭐 판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종교에서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공통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전을 독송하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이 경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자, 물론 그 경전의 독송이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내 마음에 새기는, 내 머리에 새기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전을 외우고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게 이어졌다라고 하기에는 학습의 영역이라고만 보기에는 약간 뭔가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경전 독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습니다. 도대체
경전 독송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촬영을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명상을 하고 있을 때처럼 뇌파, 명상할 때 나오는 뇌파들이 있거든요. 뭐 델타파나 알파파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요히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이 뇌파가 나오고, 그 뇌파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뭔가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경전을 독송하고 있으면 그 좋은 의미가 들어오면서 마음도 정화되고 안정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경전을 독송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전 독송은 너무 길잖아요. 길고 되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쉽게 압축해 놓은 게 만트라입니다. 만트라. 여러분 만트라 들어보셨나요? 이 만트라는 산스크리트어인데 만은 마음이란 뜻이고 트라는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을 합치면 마음을 보호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요가할 때 옴 만트라 하죠. 옴 하는 거. 이것도 만트라고, 뭐 불교에서는 나무아비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연호합니다. 이것도 만트라고, 기독교에도 있죠. 뭐 아멘이나 뭐 할렐루야, 뭐 그런 것도 만트라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런 것도 계속 그걸 반복하면 만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어떤 게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밥 먹기 전에 체하기 싫으면 밥 먹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라. 잘 먹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계단 내려갈 때 넘어지기 싫으면 계단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덜 체하고 덜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만트라라고 생각합니다. 만트라의 효과는 독송의 효과와 비슷한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덧붙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하는 뇌의 영역이 있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영역의 활동이 감소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으키는 감정적인 문제는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DMN, 디폴트 모드가 약해지면서 나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동요나 판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 만큼 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만트라도 약간 종교적인 색이 있고 좀 일상생활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거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완전히 종교적인 색을 뗀 자기개발적인 의미의 긍정학원을 만들어냅니다. 한때 자기개발 분야에서 긍정학원의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긍정학원은 한 단어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뭐 행복, 즐거움, 성취, 성공, 내가 이루고 싶은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독송과 만트라 같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작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 혹은 지쳐있는 그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한쪽이 지나치게 소진돼 있기 때문에 이성과의 균형도 잘 맞춰지지 않는 거라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소리를 가지고 하는 소리 명상이라는 겁니다. 이 독송은 독송 자체가 명상이에요. 만트라도 만트라 자체가 명상입니다. 긍정학원은 긍정학원의 명상의 기법, 호흡과 집중을 함께 융합해서 넣으면 그게 학원 명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학원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 명상을 할 때 늘 세 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바뀌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학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수용에 대한 학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와 성장에 대한 학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씩 학원 문장을 만들어서 자기 전에 혹은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혹은 그 내용이 다 암송이 돼 있을 때는, 암기가 돼 있을 때는 어디서든 그 내용을 되풀이합니다. 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마무리할 때. 그러면 큰 자신감이 되고 내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언 명상을 할 때는 일단 먼저 어떤 확언을 할지를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둥, 첫 번째 존재의 확언, 두 번째 수용과 선택의 확언, 세 번째 성장과 용기의 확언을 이렇게 적어둡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써두고 이걸 내가 다 암기했을 때는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내 안에 이 언어의 울림에 집중하면서 확언을 해주시면 되고, 다 암기하지 못했을 때는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 명상적인 요소를 첨가하면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언어들의 울림을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읽었을 때 이 언어, 이 리듬, 이 의미들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그런 의지나 실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읽으실 때도 약간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내가 이제 이걸 읽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가 읽어야 될 확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여운을 느껴보십시오.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나는 내 삶의 존엄함을 지키며 나 자신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느껴보십시오.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더 되새기고 싶으면 이 존재의 확언을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반복하고 나면 두 번째 확언으로 넘어가서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며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나는 매 순간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순간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합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갈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자기 전이나 일어날 때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호흡으로, 중요한 건 이 울림이 내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각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만의 확언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 아주 시작을 잘하는, 누구보다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